매립장에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취재진조차 위성 사진을 통해 불법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완주군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전주에서 촬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입니다. 지난 10년간 유명 영화에 산실이 된 전주 영화 촬영소 조명합니다.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도내 각 정당들도 지역위원회 정비에 나서는 등 총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침출수로 인한 중금속 파문이 일고 있는 완주 비봉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 면적을 넘어 불법 매립이 이루어졌지만 완주군은 현장 조사나 오염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완주 비봉의 폐기물 매립장은 지난 2014년 완주군의 허가를 받아 매립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2017년까지 4년간 매립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매립은 허가 면적보다 훨씬 더 넓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5년 위성 사진입니다. 허가 지역에서만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1년 뒤 2016년 사진에는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도 매립이 진행됐습니다. 매립을 종료했던 2017년까지 최소 2년간은 불법 매립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부터 사실상 불법 매립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완주군은 이를 최근에서야 파악했습니다. 지도 감독이나 그런 부분에서 소홀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완주군의 토양 오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는 겁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매립지 주변 침출수에서 발암 물질인 비소와 페놀이 검출됐지만 지난 5년간 토양 조사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매년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게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난번에 지하수 검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인근 지역에 다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지하수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또 나왔고. 전북환경청은 지난 2013년 당시 하수 찌꺼기를 재가공한 고화토를 매립에 사용하는 부분에 우려를 나타내며 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완주군은 고화토가 안정성이 높다며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일축했고 이후 사후 관리에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물을 만나면은 이제 재슬러를 해가지고 다시 액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용도를 주의하면서 용도를 써야 된다는 거죠. 매립장 관리 부실에 중금속 침출수까지 사건의 파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프랑스 칸 영화제의 정상에 서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 기생충은 우리 지역 전주에서 60%가량이 촬영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극중 핵심 장면은 전주 영화 종합촬영소에서 상당 부분 촬영됐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Parasite of Bong Joon-ho.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황금 종려상을 받으며 세계를 놀라게 한 봉준호 감독의 신작 기생충. 국내에서도 개봉 닷새 만에 관객 300만 명을 넘어서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잡은 영화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가 흥행하자 기생충 촬영지인 전주도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 상림동 영화종합촬영소는 넓은 공터와 특수 설비를 갖춘 실내 스튜디오를 제공해 봉 감독이 상상력을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촬영소 안에 있는 공터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극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부잣집이 바로 이곳에서 지어졌습니다. 영화 세트장은 가건물로 짓는 게 일반적이지만 봉 감독은 여기서부터 남달랐습니다. 봉태일이란 별명이 어울리게도 20억 원을 들여 현실감 있는 호화주택을 지은 겁니다. 세트장을 지을 때 진짜 집을 짓는 것처럼 기초공사를 했고 수로시설이나 전기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세트장이 아닌 거의 집이었다고 보시면. 11년 전인 지난 2008년 문을 연 뒤 최종병기활과 부당거래, 군도 등 수많은 흥행작을 낳았던 전주 영화종합촬영소.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기생충까지 탄생시키며 한국 영화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장소로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정부와 전라북도가 새만금의 명품 수변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주거와 업무 관광, 레저가 접목된 수변 도시는 두바이나 인천 송도를 떠올리게 하는데 현실이 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예정지 인근 국제협력용지입니다. 내부 개발이 지지부진한 이곳에 새만금 수변도시가 조성됩니다. 면적은 6.6제곱킬로미터로 정부는 9천여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주거시설과 복합리조트가 들어서고 재생에너지 활용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자족형 스마트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수변도시를 새만금의 상징으로 조성해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화된 수변 도시를 보고 세계인들이 여기에 투자라든가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의도다. 그 자체가 이제 랜드마크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업을 통해 경제 유발 효과가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지만 수변 도시로서의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멉니다. 하나의 독자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 지원은 단순한 기반 조성이 전부고 금액도 1조 원이 채 안 됩니다. 당장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도시 건설이어서 관건은 국내외 민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에 수변 도시가 고립되지 않도록 주변 지역과 소통을 뒷받침할 적절한 인프라 구축도 걱정입니다. 선도 사업만 하다가 하는데 30년 이상이 걸렸거든요. 배후의 조건들을 갖춰야 도시가 들어설 수 있고 수변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청사진은 통합 개발 계획을 통해 내년까지 작성될 예정입니다. 수변 도시 사업이 새만금 투자의 마중물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될지는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내년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도내 각 당이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총선 체제에 대비한 것인데 앞으로 공천 일정 등의 선거 준비도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도내 세 군데 사고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공모했습니다. 이 결과 익산 을만 단수 신청하고 군산과 정읍 고창은 경쟁률이 3대 1입니다. 당내 공천 룰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다음 주 세 군데 위원장이 선임 발표되면 도내 총선 일정도 구체화합니다. 중순경쯤이면 지구당 중앙당에서 주요위원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위원회 정비가 다 끝나는 거니까. 민주평화당도 제3지대 등을 염두에 두고 그간 미뤄왔던 사고지역위원회 정비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군산과 남원 임실순창, 익산 갑이 대상인데 내심 바른미래당 김관영,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함께하는 통합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3지대의 폭들은 충분히 유동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국면에서 우리 평화당이 정계 개편의 축을 끌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년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있는 정의당 전북도당은 전국 동시 당직 선거 공고일인 오는 12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를 전체 다 새로 선출합니다. 그래서 5기가 총선을 실제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지도부로서 이제 7월 13일 날 출범을 하면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간다. 동력은 많이 떨어져 있다지만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도당 역시 공석인 지역위원장을 상시 모집하는 체제로 내년 도내 총선은 이미 막이 오른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북현대 이동국 선수가 전북 소속으로만 200번째 골을 터뜨리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동국은 팬들의 성원이 없었으면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라며 전북 팬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이동국! 다시 한번 문선민 후반 추가 시간 이동국이 힘껏 뛰어올라 문선민이 올린 공을 머리로 꽂아 넣습니다. 최근 침묵했던 득점포가 터지는 순간 이동국을 연호하는 함성이 전주성을 가득 메웁니다. 10년 전인 2009년 입단해 오롯이 전북을 위해 넣은 200번째 골이었습니다. 전북 소속으로 418경기에 나선 이동국은 K리그 154골, FA컵 9골을 기록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37골을 넣었습니다.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최다 득점자인 이동국의 골은 한 골 한 골이 새 역사 그 자체입니다. 팬들의 그런 응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안 됐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팬들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프로 데뷔 22년 차 나이가 무색한 이동국의 활약에 팬들의 애정은 여전합니다. 이동국 선수 골 넣으면서 2대0으로 이기려고 기도했는데 진짜 이뤄졌어요. 기분 너무 좋아요. 10년을 한결같이 전북의 선수로 마침내 금자탑을 쌓아 올린 이동국. 개인의 영광을 넘어 전북의 팬과 도민들에게 자부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단 방역으로 양돈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협과 양돈협회에 따르면 최근 중국과 베트남, 북한에서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별로 차단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치료약뿐 아니라 백신조차 없어 농가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본국 방문을 자제시키고 해외에서 음식물 반입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안과 관련해 조만간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윤군 전주시 의원은 전주시가 시민의 공간인 종합경기장 부지를 롯데에게 무상 임대하기로 해 공익을 침해했다며 다음 주쯤 감사원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은 한 달쯤 검토를 거친 뒤 조사에 착수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주시가 카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올해 25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매출액이 8,800만 원 이하인 영세 업체에 지난해 카드 수수료 0.8% 중 0.3%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희망하는 업체는 지난해 총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 증빙 서류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도박과 유흥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전주비전대학교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청년 창업자를 육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전담할 센터를 열었습니다. 대우정보시스템 등 IT 업체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정보통신기술개발센터는 방대한 전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완주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을 기반으로 한 첫 협동조합이 탄생했습니다. 수상한 공동체 협동조합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하고 마을 축제를 기획하는 등 공동체 문화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LH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H 행복주택 건설 사업은 중앙동에 있는 하나건설 소유부지 5만 6천 제곱미터를 매입해 2021년까지 지상 14층 150호 규모로 신축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 전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전 고창지사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전 김제지사 간부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전 전북지사장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전력 수급 계약 기술 검토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각각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평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도내 또 다른 자사고인 군산중앙고가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군산중앙고는 지난달 31일 학교 운영위에서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으며 조만간 도교육청에 일반고 전환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학교 측은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충원율이 80%대로 급락하는 등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종일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임실 31.5도, 무주 31.4도, 전주 30도 등 28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였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한동안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다며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과잉 생산된 양파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양파 수급 조절을 위해
도내 생산량 15만 6천 통의 9%인 1만 4천 톤을 산지 폐기하는 등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저 가격 보장제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10%인 500여 농가 1만 5천 톤에 불과해 저장량을 늘리고 양파 팔아주기 등 소비 확대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객 편의를 위해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모바일 앱을 개편해 가입 내역과 보험료 납부 조회 등 71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사무실 방문 없이도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맞춤형 노후 준비와 기금 운용 현황, 국민연금 수급자 기네스 정보를 추가했고 가까운 지사 찾기 등 편의성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산림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을 맞아 방제 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달부터 3개월간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